안녕하십니까. 투영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에버그란데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S&P가 큰 폭으로 올랐고 상승률로는 7월 20일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S&P 500 지수가 5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한 것이 총 2번을 포함해서 8차례 됐었는데요. 대부분 5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로 해서 상승세로 복귀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기존의 추세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현재까지 지난 제가 9월 달 이슈, 주식시장의 이슈가 될 만한 변수들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국가부채 상한에 관련돼서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금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은 상당 부분 제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 사장의 전형적인 특징인 걱정의 벽, 월 오브 워리를 타고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가운데 물론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리스크 가운데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변수 중에는 미 행정부 셧다운 또는 국가부채 상환 문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금리 상승. 지금은 오늘은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행정부 셧다운이 과거 흐름을 보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회복은 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마이너스 4%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통계적으로는 플러스 2 표준편차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약세를 전망하는 근거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싹 제시된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헝다그룹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채 상환 문제였는데 이제 통틀어서 이제 부채 문제였는데 중국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제까지 조치들을 보면은 헝다그룹은 1차적으로 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여파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 문제 이에 따라서 미 행정부의 셧다운 부분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연방 부채는 현재 상한선인 28조 5천억 달러에 근접해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아마 미국은 의회와 백악관이 결국은 타협점을 찾아서 기본적으로 이번 문제는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특별조치 다시 말씀드려서 부채 상한선이 다가올 때 일시적으로 기간을 유예 조치를 두어서 행정부를 운영하는 이런 타협안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늘 그래왔듯이 이런 최종 합의가 기본적으로 국가부채 문제를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위기가 회복되면서 재정 수입이 늘어나서 기본적으로 재정 수입 문제가 수입이 수준이 현재 이제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지출 문제는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인 제임스 에드밀러는 부채 상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타협점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부채에 대한 백업 전략이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정부 신뢰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의회와 그 백악관의 그 협상 기간이 이제 늦어져서 정부가 그 셧다운되는 사태가 발생을 해도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 자산으로 도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시각인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그 미국 주식 투자 전략가인 그 데이비드 코스티는 역사적으로 그 미 행정부의 그 셧다운은 14차례 있었다. 1980년도 이후에 14차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하락률은 마이너스 2.5에서 최대 9.3까지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그 만기가 예산 만기 시점까지는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1%, 그 셧다운 기간에는 0.1% 상승했고 부채 문제가 타결된 시점에서는 0.3% 상승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2018년도 12월 달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산 한도 마지막 날에 마이너스 그 2% 하락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그 셧다운 기간이 34일간이나 이렇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원래는 평균이 7일이었는데 34일간이나 이제 진행된 것이죠. 상당히 그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지수가 그 하락한 것은 셧다운이 아니라 그 테이퍼링에 따른 그 우려감이 더 컸던 것으로 지금 그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S&P 500 지수의 그 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셧다운했던 그 14차례 구간에서 업종 및 그 혜택을 초과 수익률 중위값은 만기일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그 0.1% 내외에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 S&P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위값은 마이너스 0.1에서 0.1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정부 셧다운과 국가 부채 상한 문제가 S&P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일관된 결과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광범위한 거시경제 환경이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골드만삭스사의 그 정치경제학자들은 그 부채 상한 문제가 더 큰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고 2011년과 2013년과 2013년의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1년은 그 주식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그 하락을 했었는데 2013년에는 그 전반적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그 2018년도, 2011년도에는 그 유럽 국가 부채 위기가 커지면서 S&P 500 지수 사회에서는 그 2011년 8월 5일에 그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그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받은 충격은 좀 엄청난데요.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 그 경제 성장률이 저조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에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매우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부채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지에 관련돼서 이슈는 아마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11년과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최근에 월가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2011년과 좀 닮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부분도 이제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핵심은 거시경제 문제 쪽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이제 거시 문제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변수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연결돼 있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상승이 그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앞서 이게 이미 이제 9월달 그 FOMC에서 테이퍼링과 긴축 정책에 대한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할인율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가 이제 가장 큰 변수인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그 소비자 신뢰지수 문제라든가 소비 지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지표들이 이제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그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 추세가 영향을 이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상과 다른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시장은 그 다소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승 추세는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그 거시경제 그 변수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현재 이제 S&P 500 지수가 변곡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변수에 초점을 맞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레버리지는 자제를 하시고 이런 가운데 그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